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TV입니다. 여러분 들깨 좋아하시나요? 들깨는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식재료이지만 외국에서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과 같이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들깨는 몸에 좋은 오메가3를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참기름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에 비해 40배, 연어에 비해 200배나 많은 오메가3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를 완화시켜 쾌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드시게 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무심코 드시는 산패된 들깨입니다. 산패는 그냥 색과 냄새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라도 산패되면 우리 몸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실험 결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산패된 오메가3를 실험체에 투여한 결과 간에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몸속 장벽이 망가지며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는 혹시 언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약 1년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들깨는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요. 이는 뇌 건강에는 매우 좋지만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질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들깨를 드셨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들깨를 보관하실 때는 산패의 주 원인인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빛과 공기 그리고 열입니다. 이 3가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산패의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들깨의 경우 산패가 얼마나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산패 없이 신선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꿀팁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들깨를 신선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을 벗겨낸 들깨가루를 구입하시기보다는 통 들깨를 구입하셔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음식을 요리할 때 그때 직접 갈아 쓰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통 들깨는 특성상 자신을 보호하고 썩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것이 산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고 건강에도 더 좋답니다. 그런데 매번 들깨를 갈아 드시기는 좀 번거롭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통후추 가리에 들깨를 넣고 돌려서 쓰시면 손쉽게 신선한 들깨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냉동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산패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시간을 늦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매하신 들깨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 유통기한을 잘 적어두시고 개봉 후 유통기한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수제비 또는 칼국수입니다. 들깨 수제비나 칼국수 저도 참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고소한 맛과 향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드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궁합 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런데 들깨는 생각보다 칼로리의 열량이 높은 고지방 식품이랍니다.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와 함께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보다 높은 열량을 한 번에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열량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 건강에 좋은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들깨는 칼국수나 수제비로 드시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들깨 강정입니다.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맞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들깨로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이나 조청 또는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만드는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단순당을 섭취하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또 그만큼 허기가 치고 그에 따라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당뇨의 발병률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들깨가 뇌 건강에 아주 좋고 치매를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들깨의 고소함과 벌꿀의 달콤함이 가득한 들깨 꿀차는 맛도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는 더 좋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고 가만히 있어도 뼈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플 때 고소한 들깨와 꿀차를 1:1 비율로 따뜻한 물이나 우유와 잘 섞어서 한 잔씩 마셔주면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들깨 속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염증과 만나면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해주기 때문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근육통 또는 손목, 어깨 그리고 무릎 통증 등이 모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일으키는 통증들입니다. 이러한 통증을 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들깨꿀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몸 안에 흡수되면 바로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깨꿀차를 먹는다는 것은 고소한 천연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들깨와 꿀은 따로 먹어도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들깨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막아준다면 꿀은 이 염증 자체를 호전시켜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이 들깨 꿀차를 마시게 되면 꿀은 마른 기침과 장기침을 멎게 하고 기관지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동안 들깨는 폐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꿀이 잡지 못한 기관지염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해결해줘서 서로가 가진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으슬으슬 춥고 기침이 나신다면 들깨꿀차 한 잔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들깨를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과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